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부TV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둘 다 상승으로 마감해서 이번 주말은 좀 마음 편한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먼저 한국시장 대응 솔루션은요, 이거 먼저 강조를 드릴게요. 무리한 레버리지 사용은 금지입니다. 절대 진리죠, 이거는. 아무리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왕 손절매 할 거면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반등을 기다리죠. 그리고 나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지난 목요일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4.3%. 정말 과거에 큰 이벤트가 생겼을 때만큼 코스닥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마이너스 4%, 목요일은 4.3%. 그런데 금요일은 또 플러스 5%.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말고 코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하게 심하게 변동성이 나타날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6월 22일은 어땠는지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선물까지도 토탈 매도를 하셨는데 매도세가 좀 심해요. 그리고 목요일은 더 심하게 팔았죠. 거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3천억 가까이 매도, 코스닥 시장에는 5,700억 가까이 매도. 자, 이렇게 개인들이 강하게 매도를 했는데 이거 누가 다 받아갔나요? 바로 기관들이네요. 금요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걸 또 기관과 외국인이 다 받아갔어요. 자, 이렇게 매도가 이어진 이유가 반대 매매도 있을 거고요. 불안 심리에 따라서 손절 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손절매하는 것은 조금 늦은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한 것은 내 마음이고 시장도 안 좋은데 어려운데 이럴 때 동참하게 되면요, 지나고 나서 이제 좀 후회가 남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요, 이왕 손절매 할 거면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시죠. 그럼 언제 할 거냐? 반등을 기다려야 되겠죠. 좀 올라가면 반등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줄이고 싶으면 거기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면서 물량을 좀 줄여주거나 혹은 내 보유 주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지를 하시거나, 반등을 기다리자라고 했는데요. 그럼 반등 언제 줄 건데?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좀 재미난 지표인데요. 투자자별로 이 파생상품 포지션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자,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각각의 포지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관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약간 중립적인 입장, 그리고 개인은 하락의 배팅, 외국인은 상승의 배팅, 상승의 배팅이 났죠. 자, 그러면은 7월달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만기일까지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의 포지션 싸움이 될 거예요. 자, 누가 더 유리할까요? 외국인의 힘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술적 지표로 보시면은 파동 이동상 21선이 마지막 파동 구간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일봉상에서 투자 심리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월봉 보실게요. 월봉이 이번 달에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밑에 하단에서 장기 이평선, 월봉선에서 장기 이평선 72개월선이 현재 아래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자꾸 만들고 있죠. 현재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파생 상품에서 외국인이 7월달 중순까지 상승 포지션으로 잡아놓고 있고, 두 번째 종합주가지수 20일 이평선에 대해서 파동 이론상 분석을 해봤더니 마지막 파동에 지금 들어와 있고, 세 번째 일봉상 그리고 월봉상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면은 그 이후에 짧은 반등이라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월봉에서 장기 이평선이 현재 밑에서 받치고 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놓고 보면 반등 조건이 나옵니다. 자,
5일 이평선이 돌아서는 게 1단계, 그리고 나서 20일 이평선이 돌아서는 게 2단계, 그리고 나서 60일 이평선이 돌아서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단계별로 이평선들이 돌아서게 되면 그때 기다렸던 내 계좌 관리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량을 줄이거나 혹은 해지를 하거나. 자,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네 가지 조건만 찾아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반등 조건은 갖춰져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했을 때 이때 내가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물량 줄이기. 자, 물량 조절을 하는데요. 자, 뭐 어떻게 물량 조절을 하냐면 안 좋은 종목들은 솎아내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그리고 향후에 성장성도 그렇게 좋지 않는,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좋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 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 조절의 대상은 그런 녀석들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락해서 손실이 큰 녀석이 대상이 아니고요. 물량 조정의 대상은 앞으로 비전이 없는 녀석들입니다. 그런 녀석들은 과감하게 솎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해지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 종목이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나 뭐 LG화학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자, 지금 지수가 하락했죠. 그러면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주가가 지금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체계적 리스크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지하는 물량은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잘 알고 계시는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ETF 중에서요. 자, 일반 투자자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TF를 가지고 해칭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선물 옵션 중에서 이제 옵션 가지고 해칭하는 방법도 있죠. 인버스, 해지용으로 써야 될 인버스는요,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거래야 되는 게요, 114800 코덱스 인버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1배수짜리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 하락을 하게 되면요, 이 인버스 종목은 플러스 1%로 상승하게 되는,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수가 하락할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ETF가 되겠죠. 자, 코퍼스는 흔히 닉네임 붙인 거고요. 정확한 표현은요, 252670 인버스 레버리지입니다. 이것은 2배수짜리 인버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배수짜리 인버스 2배라고 해서 닉네임 붙인 게 고퍼스라는 닉네임을 많이들 붙여서 말씀들 하시죠. 얘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 움직였을 때 얘는 2배니까요 플러스 2%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자 성향과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구성에 따라서 이 ETF, 인버스 ETF를 가지고 해칭과 전략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얘를 100% 가져가고 주식은 싹 다 버리고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좋지 않는 방법이고요. 해칭하는 때 그때 많이 쓰시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주에 보시면은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또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6월 29일 수요일 날 GDP 성장률이 나와요. 지난 분기는 마이너스 1.5%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내려오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5%가 지난 분기에 발표됐었고, 이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6월 30일 목요일날 PCE 물가지수가 나와요. 금리 인상의 폭 75bp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핵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PCE 물가지수입니다. 자, PCE 지수가 2개월 연속 지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개월 연속 조정을 줄지 어떨지 이게 사뭇 궁금합니다. 바로 6월 30일 날 PCE 지수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가의 지금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유가 아닙니까? 그럼 유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TI 원유 선물 차트인데요. 지금 월봉상에서 보시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고점을 이뤘던 그 가격대에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이때 고점을 이뤘던 이 유가 110달러 전후 거기를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봉에서 잠깐 보시면은 이 가격대도 95달러에서 최고점 130달러 그를 고점을 해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더 올라가지도 않고요, 더 내려가지도 않고 요 가격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면, 가격 흐름에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면, 자, 월봉에서도 계속 이렇게 주춤하면서 옆으로 기는 가격이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면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되어야지만 금융시장도 안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민 물가도 안정이 되고 모든 경제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가격 조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월봉상에서도 길게 장대 음봉으로 이번 달에 지금 내려와 있죠. 1차적으로 가격 조정을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등을 줄 텐데, 얘는 이렇게 가격대에서 계속 박스권을 이어나갈 그런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자, 반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면 이 가격대에서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위에 또 이 내려온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위에서 얘는 팍 치고 올라가기 힘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횡보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요. 자,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경기를 약간의 반영해주는, 거울처럼 반영해주는 그런 금속 중에 하나가 구리 가격인데요. 그 구리 가격이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패턴상에서도 이 가격 흐름은 추세 상승 끝났어요. 얼마나 깊게 내려갈지, 통상 이렇게 내려간다면 여기까지는 봐야 됩니다. 니켈은 정말 이때 거품 중에서도 최고 거품처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상,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한번 투기 세력들이 한번 틀고 나갔죠. 자, 이렇게 올라간 것도 투기 세력이 올린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틀고 나간 것도 투기 세력의 액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니켈 가격은 가격적인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길게 윗골이 달았기 때문에 니켈 가격은 당분간 가격 조정 안정권 하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밀 가격, 식료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밀가루. 자, 밀 가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달에 장대 음봉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가격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안심이죠. 밀가루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식료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지수에도 좀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두, 자, 콩이죠. 대두 가격도 보시면은 이미 가격 조정 2달 연속 가격 조정 주고 6월달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당분간은 이렇게 가격이 박스권 내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7월달에는 어쨌든 좀 반등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부자 되는 그날까지 조합TV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